안녕하세요. 달레스원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625만원을 투자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를 구매하였고 이 기계의 가치가 매년 20% 감소하였을 때 기계의 가치가 256만원이 되는 것은 구매한 지부터 몇 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625에다가 20%는 0.2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1001에서 0.2씩 줄어드는 거니까 0.8이겠죠. 근데 이게 거듭적으로 반복되는 거, 매해마다 거듭적으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n승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게 256이다 라고 식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625를 나누면 5분의 4의 n승은 625분의 256이 돼요. 625는 5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256은 4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지수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5분의 4의 n승이 5분의 4의 4승의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n은 4이고요. 따라서 답은 4년 후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선 2단원 삼각함수에서 일반감과 호도법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OX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시계의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 반대 방향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OP라는 선분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럼 이때의 각도를 우리가 OP의 동경 OP의 양의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OP를 그렸으면 이거는 음의 방향의 동경 OP의 음의 방향의 각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일반각은 뭐냐면 이 OP 시초선에서 동경 OP를 그렸다고 쳤을 때 이 각도를 알파도라고 합니다. 알파도라고 한다면 이 알파도가 되는 값은 무한히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알파도만큼 갈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고 알파도로 갈 수가 있고 두 바퀴를 돌고 갈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고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알파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일반각원이라고 하고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360도 n 플러스 알파도. 그럼 호도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우선 호도법은 삼각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전부 다 그 정의역에 실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1도, 30도, 45도, 60도 이런 우리가 자주 본 도라는 거는 각도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냥 기호일 뿐이지 실제 수는 아닙니다. 그럼 이 각도를 실수로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삼각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호도법을 배우는 거고, 호도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60도법을 실수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호도법은 뭐예요? 우선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있을 때 시초선을 OA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반지름하고 이 호의 길이, 그러니까 호 B, A, B겠죠. 이 길이가 같은
같을 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반지름이 있고 이렇게 동경을 껐을 때 호의 길이가 있을 때 그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 1라디안을 계속 한번 채워나오면 2개로 채워낼 수 있고요. 3개 정도 채워놨고 그 다음에 3.14 이렇게 180도일 때 3.14, 3.141592 이런 식으로 쭉쭉 무리수가 나오는데 이 값이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파이가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라디안이면 파이분의 180도겠죠. 기억해주세요. 1라디안을 파이분의 180도고 그럼 반대로 180도는 1도를 180에다 곱한 거잖아요. 근데 180도가 파이라면서요. 그러면 1도가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도분의 파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라디안하고 1도는 달라요. 1라디안을 이렇게 60도법으로 나타내면 대략 57.2도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선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L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반지름에다가 이 각도를 세타를 할게요. 세타를 곱하는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R L에서 2분의 RL이 되는데 L이 아까 R 세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분의 R 제곱 세타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함수입니다. 우선 우리가 삼각함수를 기존에는 직각삼각형에서 이걸 밑변이라고 높이 빗변이 있을 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을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장해서 이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위원의 x좌표, y좌표로 나타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나타내면 r분의 x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이죠. 네, 이 각도의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 y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그럼 탄젠트는 뭘까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나타내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인 세타를 r분의 y,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로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값에 따라서 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인데요. 우선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가 돼요. 왜냐면 아까 우리는 코사인을 x좌표, 사인을 y좌표로 정의했고 탄젠트는 이것의 기울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양수가 돼요. 2사분면에서는
높이는 양수고 이 x좌표가 음수잖아요. 그리고 기울기도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y좌표인 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3, 4분면일 때는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이지만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가 돼요. 마지막으로 4, 4분면은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정리하자면 1, 4분면에서는 모두 다 양수고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싸안고 라고 외우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분화로 나누자면 사인 세타는 1, 2, 4분면일 때만 양수, 코사인 세타는 1, 4분면, 4, 4분면일 때 양수, 탄젠트는 1, 4분면하고 3, 4분면일 때 양수가 나타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아까 우린 일반각을 360n 플러스 알파도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0도는 360n 플러스 40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840도는 이게 720도에다가 플러스 12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나뉘어지는데요. 720도는 360도 곱하기 2죠. 그렇기 때문에 360n 플러스 120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 그러니까 3분의 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라. 반지름을 r이라 두면 r이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죠. 그럼 호의 길이 L은 6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2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넓이인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파이이기 때문에 답은 6파이가 됩니다.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의 부호를 말하는 건데요. 우선 6분의 11파이는 4,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양수가 되고 사인 세타는 음수, 탄젠트 세타는 음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다음 두 문제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